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 법규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2조 정의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조 봤었죠, 우리? 그래서 여기가 보면 원인 성장 확산 피해 과학적 전문적 조사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 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암기해 두셔야 돼. 4개 다. 아셨죠? 자, 화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소방학개론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화재라는 말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플러스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라고 틀림없이 들어가 있죠. 이게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도에 반했대. 내가 의도치 않았다. 그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했다. 맞죠? 근데 여기까지만 말이 있으면 요 앞에 말만 있으면 얘는 화재가 아닙니다. 으로써 and 플러스 얘가 꼭 있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란 말이 꼭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불을 봤을 때 나 이거 끄고 싶어. 이런 생각이 꼭 들어야 된다고. 아셨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 우리는 그걸 가지고 화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정의예요.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을 우리가 소화가 아니고 화재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두 번째 정의입니다.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이번엔 반하여만 있어요. 그죠?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발생 또는 확대의 그죠? 화학적인 폭발 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적 폭발 현상이다. 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물리적 폭발과는 다른 거죠. 나중에 소방학개론에서 배워요. 그래서 요거를 화학적을 물리적으로 바꿔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재조사란 화재조사 정의죠. 자, 누가 할 수 있는지가 나와요. 청분서가 한대요. 근데 뭐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냐면 화재조사라는 게 요거. 화재가 왜 일어났는지,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자, 이걸 위해서 내가 뭐를 한대요? 자료를 막 모은대요. 자료를 수집한대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감식, 감정, 실험을 한답니다. 그죠? 자료도 수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계인 등 일하는 사람은 뒤에 나와요. 가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서 현장도 가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식과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식은 눈으로만 보는 거고, 감정은 조금 더 자세하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화재 조사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화재조사 보고규정이라는 걸 배워요. 나중에 소방학개론에서. 그때 감식이 뭐고 감정이 뭐냐가 나와요. 그래서 감식은 시각적으로 보는 거고 감정은 과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식, 감정, 실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대요? 화재조사. 그리고 화재조사는 누가 시킨다고요? 청본서가 시킵니다. 아셨죠? 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 누가 시키는지. 자, 그리고 나서 화재조사관. 화재조사를 하는데 전문성을 인정받아 얘를 하는 소방공무원이래. 그죠? 얘를 화재조사관, 화재조사 공무원 이런 거 아니에요. 화재조사관. 자, 네 번째, 관계인 등 너무 중요하죠. 그럼 관계인에는 누가 들어간다? 이거 알죠? 소방대상물에 갔을 때 소관점, 그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게 관계인이었죠? 이거 모르면 또 내 입장에선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관계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외 등에 누가 들어가냐? 자, 화재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발견한 사람 들어가겠죠. 최초로 신고한 사람 들어가겠죠. 목격한 사람 들어가겠죠. 목격자. 그리고 자, 봐봐요. 소화, 구조, 대피.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세요. 소화, 구조, 대피. 대피까지 다 포함이야, 구조에. 그리고 발생시키거나 관계된 사람. 이거는 떠올리기 쉽잖아요. 발견, 신고, 그리고 그거 본 사람. 그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불을 끈 사람. 맞죠? 그리고 구조 활동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화재에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조에 대피도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발생시키거나 또는 거기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단어 위주로 보셔도 돼요. 단어 위주로 보시고 관련 없는 사람은 다음 중 관계인 등이 아닌 사람은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답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국가 등의 책무 3조에 가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화재조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화재조사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 강구와 추진, 관계인 등은 화재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간의 협력 필요하대요. 화재조사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른다. 이 법을 따른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23년도에 요게 한번 나왔어요. 물리적인이 아니고 화학적인데 요게 이제 잘못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항상 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앞쪽 정의에서는. 여기 정의가 틀린 걸 찾아라 라고 했을 때 1번으로 옳지 않은 걸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 요게. 자, 다음 챕터 2입니다. 챕터 2. 화재조사의 실시 등이란 내용이 나와요. 그럼 내가 이제 화재조사를 실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화재조사 실시에 대한 게 나오는데, 자, 누가 한다고? 청, 본, 서. 근데 이 세 사람을 합쳐서 우리가 관서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이 조사법에서 청본서를 계속 나열하지 않고 그냥 관서장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즉 관서장은 청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기본법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그냥 청본서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관서장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중요하죠. 화재 조사를 해야죠. 이 경우 이게 경찰들하고 일이 좀 겹치거든요. 우리가 화재 조사를 할 때. 왜냐하면 그게 이제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하고 업무가 좀 겹칠 수 있는데, 그래서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화재 조사는 꼭 해야 되는 거고 지장 주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소방관서장은 이런 조사 항목이라는 걸 조사를 하래요. 얘가 조사 항목이죠. 이런 항목을 조사하래요. 이러한 것들을 조사를 해라. 그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인 해야겠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피해, 대응 이런 거 해야겠죠. 원인, 피해, 대응은 기본 들어갑니다. 화재가 왜 일어났는지, 또는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죠? 피해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근데 그 피해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인명 피해가 있냐 아니면 재산 피해가 있냐. 그죠? 두 가지로 나뉘는 거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대응. 실제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거죠. 이 두 개. 이게 왜냐면 잘 안 헤어질 수 있으니까.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 작동. 이게 소방시설 등이라는 게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기초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소방시설의 종류가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불을 끄는 소화설비, 불을 알려주는 경보, 도망가게 도와주는 피난, 그 소방관이 사용하는 소방활동, 그죠? 그리고 물을 쓰는 용수.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얼마나 설치를 잘했고 관리는 어떻게 잘했고 또 이제 작동은 제대로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대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가보면 건물과 구조물, 그죠? 유형, 위험성.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이 내화 건물이냐 목조 건물이냐, 또 유형별이니까 우리가 A급, B급, C급, D급,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안에 일반 화재가 일어났냐, 유리 화재가 일어났냐, 전기 화재냐, 금속 화재냐 중요하겠죠. 또는 뭐 주방 화재냐, 그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중에 화재 예방법에 얘가 나와요. 이게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실시하는 조사거든요. 그래서 화재 안전조사를 받았을 때 그 결과 있죠. 그거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조사의 이 내용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꼭 화재조사를 실시할 때, 화재조사를 실시할 때 꼭 넣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시험에 요 항목 고르는 게 나왔어. 요 사항 고르는 게 나왔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 나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화재조사 대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럼 화재조사는 자, 모든 곳을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화재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대상은 여기 화재래요.
소방 대상물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디요? 건축물, 차량, 선박 건조 구조물, 인공 구조물, 산림 이런 것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리고 소방 관서장이 여기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라고 화재 조사의 대상 들어가 있죠. 이렇게 두 개. 맞습니까? 그래서 이 대상도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방 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제일 많겠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화재. 맞습니까? 자, 화재 조사 내용과 절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아까 요거는 화재 예방법에 따른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래요. 자, 화재 조사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출동 중에 먼저 조사. 이게 1단계죠.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조사를 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발생 접수 출동 중 화재 상황을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고 출동 중에 조사가 있어요. 그죠? 그럼 출동 중에 조사를 하고 도착해서 현장 가서 이제 조사를 해야겠죠. 출동 중 조사가 있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정밀하게 조사하겠죠. 현장 가서 정밀하게 조금 더. 그러니까 현장 조사 다음이 정밀 조사예요. 그러니까 필요시에 하는 거죠. 정밀하게 감식, 감정, 원인 판정 그리고 결과 보고. 결과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내용도 보셔야 돼. 출동 중 조사엔 뭐가 있고 현장에서 뭐를 조사하고 정밀한 조사는 감식, 감정, 화재 원인, 판정, 결과 보고까지 요 4단계 요 절차 고르는 것도 나왔었어. 24년도에.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 조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화재 관련 조사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다? 관서장이다.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죠. 자, 6조. 화재조사 전담부서라는 부서가 나와요.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겠죠. 누가 만든대요? 관서장이. 그래서 화재조사를 위해 화재조사 전담부서라는 곳을 설치하고 운영하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들은 화재조사를 담당하세요. 진압대원이나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을 따로 뽑듯이 똑같이 따로 두는 거예요. 그럼 전담부서는 뭐를 하냐? 대표적으로. 자, 그리고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방 관서에 가보면 무조건 있는 거야. 화재조사 전담부서가. 그럼 전담부서는 실시를 하겠죠. 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기 위해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분석과 관리를 한대. 근데 이거는 이제 매일 하는 거고. 그리고 조사를 하다가 내가 조금 더 내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또 역량 증진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개발 계속 해주라는 거야, 자기 개발. 그리고 장비를 관리하고 운영해야겠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던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해줘야겠죠. 그 밖에 화재조사에 필요한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다. 그럼 소방관서장은 이거를 무조건 설치 운영하는 이유가 뭘까요? 화재조사관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시키는 거죠. 화재조사관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들.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군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전담부서의 구성 운영, 구체적인 자격기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 4조에 가보면요.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전담부서에 화재조사관을 몇 명 이상 배치해야 되는가? 이 너무 쉽죠. 2명.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2명. 자, 전담부서에는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와 시설이 있어야 된다. 장비시설. 이 정도 체크 동그라미 정도? 그래서 이 장비를 갖춰야 되고 또 이제 여기 가보면 전담부서에 조사관이 2명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령으로 정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화재조사관은 전문적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꾸려야 되는데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 조사관의 자격은 여기 이런 사람들,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누구로 하겠다? 소방 공무원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런 사람들, 이런 자격을 가진 소방 공무원을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격시험. 그래서 여기가 보면 요게 나와 있습니다.
화재조사 자격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만약 시험을 볼 거면 30일 전에 공고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피에 아셨죠? 30일 전에 뭐를 한다고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됐죠? 근데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이게 또 있어요. 아무나 못 봐요, 이 시험을. 청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관한 시험을 볼 거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응시 자격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방 공무원 중에 조사관 양성,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국과수나 청장이 인정하는 외국 조사 관련 기관에서 또 뭐를 이수해야 되냐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조사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아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외국기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외국 조사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8주라는 말이 있어요. 8주 이상. 여기는 따로 그런 말 없고.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때 너는 조사관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화재 감식 기사나 화재 감식 산업 기사라는 걸 취득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요 정도. 자, 그리고 다음에 가보면 소방관서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교육이 있고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그죠? 전문교육이 있고 뭐가 있다? 보수교육이 있다. 그래서 이 의무보수교육은 2년에 한 번 받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셨죠? 근데 최초로 받을 땐 최초로 내가 화재조사관으로 배치가 됐을 땐 1년. 그 외에는 2년에 한 번이에요.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교육훈련을 다른 소방관서나 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에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 제2조 화재조사 결과의 보고 화재조사법 6조 1항에 따른 조사 전담부서가 화재조사를 완료를 하면 화재조사 결과를 그죠? 보고를 꼭 해주래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전담부서에 장비와 시설이 있다. 근데 한 번 뭐가 나왔냐면 이 감식기기 그죠? 그리고 기록용 기기 발굴용구, 감정용 기기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번 나왔습니다. 다음 중 화재 감식기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외우기가 쉽지가 않다고. 외우면 너무 좋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거를 외울 거면 뒤에 있는 조명기기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일단 감식기기 정도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감식기기 종류에 뭐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미터, 정전기 측정장치, 누설전류계, 검진기, 복합 가스 측정기, 가스 검지기, 확대경, 산업용 실체 현미경, 적외선 열상 카메라, 접지저항기,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 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감식기기 종류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그죠? 자,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을 볼 거면 자격시험을 우리가 청장이 실시할 거면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를 꼭 해주래요. 그죠? 30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응시 자격의 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자. 청장이 인정하는 외국 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그죠? 그러니까 이건 외국이나 또는 이제 청장이 인정하는 국과수나 청장이 인정하는 외국 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1차와 2차 시험 구분하여 설치하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을 볼 수 있고, 청장을 합격하면 자격증을 발급하는데 만약 부정한 행위를 해서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한다면 정지나 취소.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죠? 보수교육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럼 전문교육에는 우리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대. 그래서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의무보수교육은 2년에 한 번 받아야 되고, 그죠? 배치된 후 처음 받는 보수교육은 1년 이내에 받아줘야 된다. 이런 교육 안 받으면 너네 일 못하게 하겠대. 됐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7조. 여기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 이거 중요하거든요. 자, 소방관서장이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 등이 발생했다. 그럼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이라고 하면 여기 갔을 때 나중에 대통령령에 가보면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사망이 5명 이상인 화재,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화재를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종합적이고 조금 더 정밀한 화재 조사를 위해 전문가라던가 또는 그 관련 기관들을 다 끌고 와서 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크면 소방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 다 모으는 거죠. 그래서 화재 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럼 화재 합동조사단은 이런 사람들로 한다.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 사망 5명, 그죠? 사회 경제적 영향이 크다라고 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고, 자, 이런 사람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합동조사단의 단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요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화재조사관, 원래 화재조사관이었던 사람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원래 화재조사를 했던 경력이 3년이래요. 그죠? 그리고 요것도 3년인데 요건 조교수야, 조교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바꿔놓으니까 조교수도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산업기사.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의 3년, 산업기사 이런 것들. 그리고 화재조사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원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원 중에 소방관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는 단장이죠, 단장. 뽑은 사람 중에 단장 1명을 뽑는다라는 거고, 화재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기관 단체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화재조사가 끝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를 꼭 보고를 해줘라. 그죠? 결과 보고를 꼭 해줘라. 그래서 뭐 개요, 화재조사 개요, 그죠? 5조 2항 각호의 사항, 요게 이제 아까 화재조사 항목이었어. 화재조사 항목. 다수 인명피해 시 그 원인, 현행제도 문제점, 개선 방안, 그죠? 그리고 수당 여비를 준대요. 경비도 주고. 다만 원래 소방공무원이 내가 원래 화재조사관이면 화재합동조사단이 아니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관되는 업무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그때는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가 화재조사관으로 월급을 받으니까. 굳이 이거는 지급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맞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화재 합동조사단 조항도. 아직은 나온 적 없어요. 그리고 의무가 아니라고 했고, 그죠?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내용. 특히 이런 거. 합동조사단 누가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 잘 보시고. 8조, 현장 보존. 우리가 기본법에서 얘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거죠. 얘는 소방활동을 위해 구역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화재조사를 위해, 보존을 위해 얘를 설정해요. 그래서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존 조치를 하거나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을 한대요. 그래서 노란색 바리케이트 쳐서 이 안에 화재 조사 중이다 라는 걸 표현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관련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다만
발화 또는 실화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됐대. 그러니까 거기가 경찰의 수사 대상인 거죠. 맞습니까? 경찰의 수사 대상이면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두 사람을 합쳐서 경찰서장이라고 얘기한대. 이럴 때는 통제구역을 이 사람이 설정한답니다. 그죠? 누구든지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맞나요? 화재 현장 보존 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한 경우 절대 물건을 가져가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이것도 여기 보시면 무조건 하는 건 아니거든. 필요할 때 하는 거야. 필요할 때. 필요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화재 현장 보존 조치 통제구역의 설정 출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보존 조치를 했을 때 내가 관서장이나 누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할 수 있다 그랬어?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지? 관할경찰서장이나 또는 누구? 해양경찰서장. 그러면 8조 1항에 따라 화재 현장 보존 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관계인에게 꼭 알리고 표지를 꼭 설치를 해주래. 그러니까 여기가 뭐다? 화재 현장 보존이 된 곳이다. 통제구역이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소방관서장이나 그죠? 경찰서장이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꼭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뭐를 써놓냐라는 거야. 근데 이건 외우지 않아도 왜 설치했는지, 왜 통제구역을 설정했는지, 그리고 이걸 경찰에서 한 건지 소방에서 한 건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건물이면 이 건물, 그리고 기간은 뭐 한 달, 일주일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은 이런 경우 지체 없이 해제해야겠죠. 그쵸? 지체 없이. 뭐냐면 끝났을 때, 화재조사가 끝났을 때.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알고 보니까 화재조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곳이야.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자, 구조, 출입하고 조사. 자, 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겠죠. 또는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장소에 출입도 하게 할 수 있고 질문도 하게 할 수 있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사관이 이런 거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화재조사관은 본인이 화재조사관이다라고 하는 증표를 항상 지니고 다녀야 돼요. 무슨 조사를 할 땐 증표가 꼭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보면 드라마 같은 데 가보면 경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지 들고 다니잖아요. 경찰 배지. 경찰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들어가잖아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화재조사를 하는 조사관은 정당한 업무방해 절대 안 되죠. 우리가 무슨 조사를 하던지 간에 이건 절대 안 돼. 정당한 업무방해. 그리고 요거 해야 돼. 요거 비밀 유지. 조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안 돼요. 증표는 화재조사관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대요. 그걸로 한대. 읽어보세요. 이런 건. 아셨죠? 자, 그리고 10조. 관계인 등의 출석. 자, 관계인 등이라는 건 화재 관련자라 그랬죠. 아까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도 들어가고. 소방관서장은 필요시에 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고 질문할 수 있다. 그죠?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관계인 등의 출석, 질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할 거며 출석을 요구할 거면 3일 전까지 관계인 등에게 꼭 알리래. 며칠 전이요? 3일 전.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돼. 3일. 출석 며칠? 3일이야. 3일 전에 알려주래요. 그럼 뭐를 알려주냐? 언제까지? 어디로? 왜? 이런 거. 그 밖에 화재조사에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계인 등이 봤을 때 그 날짜가 내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대. 그러면 변경 요청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소방관서장은 그거를 본인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변경도 가능하고 소방관서장은 출석한 관계인 등에게 돈과 그죠?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답니다. 수당이나 여비 줄 수 있다. 자,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올해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물 수집 및 검사, 시험, 분석 등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범죄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은 이 사람하고 협의하래.
그죠? 일단 오케이. 자, 또 소방관서장은 수사기관의 장이 경찰들이 되겠죠. 방화나 실화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했대. 이미 피의자가 경찰서에 가 있는 거예요. 또는 증거를 그쪽에서 다 가져갔대. 그럼 화재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죠. 그죠?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나 압수된 증거물에 대해 뭐를 할 수 있다?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를 할 수 있다. 지금 다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화재 조사를 위해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죠. 1항에 따른 증거물 수집의 범위, 방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자, 그래서 소방관서장은 화재 조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재 조사관에게, 공무원에게 증거물을 수집하고 검사, 시험, 분석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시험지가 나왔어요, 올해. 이렇게 나오면 진짜 어려운 거라니까. 이거 어떻게 다 해.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고. 그죠? 일단 소방관서는 증거물을 수집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알려야 된다. 그리고 관서장은 증거물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다 바로 반환해야 되는데, 관련이 없는 경우, 완료가 됐을 때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다시 줘야겠죠. 그죠? 규정한 사항 외에 증거물의 수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가 나왔고, 다음 페이지 가보면 규칙이 또 있습니다. 자, 증거물을 수집할 때는 요거 보세요. 요 정도 동그라미 칠까요? 기록을 이렇게 하래요. 사진 또는 캠코더, 영상 녹화. 그럼 사진이나 영상이 들어오면 시스템에 전송을 하래요. 이 뒤에 나와요. 국가화재정보 시스템. 이 정도. 그 밖에 다른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밑줄은 안 쳐놨지만 이 정도. 됐습니까? 자, 그리고 12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친하게 지내래. 서로 협력하래요. 제주자치경찰공무원도 다 포함이래. 경찰공무원에. 그래서 출입, 보존, 통제, 서로 협력사항. 그냥 동그라미만 치겠습니다. 증거물 수집 보존, 진술 확보,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소방관서장은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등 그 범죄 수사에 협력을 해야 된다. 관계기관 등의 협조, 관서장, 중앙행정기관회장, 지자체회장, 보험회사, 그 밖의 관련 기관 단체회장은 화재 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라. 관계기관들은 서로 협력해라. 특이하게 여러분들 중앙행정, 지자체 이런 데는 들어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특이하게 보험회사가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이제 우리가 요즘 건물에 화재가 나면 그 손실을 좀 보존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단 말이에요. 화재보험. 그죠? 그 화재보험에 대한 내용이니까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도 여러분들 화재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알게 되면은 그걸 서로 공유를 해서 화재조사가 좀 원활하게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이거 16종을 찾으래 지금 문제. 그때 제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와 이거를 맞추신 분들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다 외워서 맞추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냥 찍어서 맞추신 분들도 있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저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쭉 가보면 여기 청본서는 화재 원인, 피해 상황, 대응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수집, 감정 및 실험을 하는 행위는 조사에 왜 포함이 안 돼? 다 포함이 되지. 나머지는 다 얘기했던 거고요, 우리가. 그죠? 이거 조사 절차 아까 얘기했죠. 출동 중, 현장 조사, 정밀 조사가 있었는데 사전 조사는 따로 없었죠. 그래서 요거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뭐 이런 문제는 2명 그냥 찍어가면 되는 거고. 화재 조사를 해야 되는 항목으로 모두 고른 것은 화재 조사 항목 모두 고르래요. 맞습니까? 지금 문제에 가보면 요게 이제 올해 나왔던 거죠. 여기서부터가.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이제 기억에 가보면
증거물 수집에 관한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증거물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원인, 피해, 대응, 그리고 소방시설, 걔네들이 이제 설치, 관리, 작동이 제대로 됐는지, 건축물과 구조물, 맞습니까? 화재 유형별 위험성,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디귿에 갔을 때 이것도 있다 그랬죠. 실시 결과. 이 통제구역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 사항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항목을 고르는 거야. 항목. 그럼 니은 디귿을 골라주셔야지. 그치?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항목은 우리가 보고 가는 거니까. 근데 이 증거물 수집에 대한 게 어려울 수 있다고. 왜 어렵냐면 1번에 가보면 화재조사 증거물을 수집하는 경우 증거물 수집 과정을 촬영이나 녹화 방법으로 기록을 하고, 그죠?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증거물을 수집하고 검사시험 분석을 하게 할 수 있고, 소방관서장은 증거물이 화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가 완료되는 등 증거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증거물을 반환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 조항에서 아까 갔을 때 틀림없이 반환에 대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근데 여기 지체 없이 반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솔직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진짜 자세하게 봐야 돼요. 조사법은. 조사법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요번에. 왜냐하면 조사법이 범위가 어떻다 보니까 워낙 좁다 보니까 문제 낼 게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구석구석 뽑아와가지고 한 글자, 단어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올해 시험을 보니까.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하며 증거물을 수집하고 검사시험 분석 등을 할 수 있고, 그죠? 수집할 수 있고, 범죄수사와 관련된 건 이런 거 수사기관회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은. 조금 어려운 문제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챕터 3는 화재조사 결과래요. 그죠? 그럼 화재조사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관서장이, 그죠? 공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면 수사기관회장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필요한 경우에 국민이 이 등의 밑에 가보면 몇 가지 더 나와요. 사유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필요한 경우에 화재 조사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결과에 대한 걸 공표한대요. 수사가 진행 중인 건 당연히 내 마음대로 공표하면 안 되겠죠. 공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하며 8조에 가보면 그래서 공표는 이런 내용으로 하래. 이런 내용.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거는 내용이 아니고 공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유죠. 이유. 그러니까 왜 공표를 하는 거냐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게 메인입니다. 이게 주목적이죠. 공표하는 주목적. 그리고 여기 가보면 관심이 집중돼서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이익. 이것도 다 필요한 경우야. 필요한 경우. 그지? 맞습니까? 자, 요랬을 때는 공표할 수 있대. 자, 공표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꼭 있어야 된대요. 원인, 피해. 여기 대응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소방시설 등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뭐 작동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건물이나 구조물 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관서장이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내용. 그죠? 근데 이거를 공표를 할 때 홈피에 기재하거나, 봐봐 여러분들, 홈피 모두나 다 볼 수 있게 홈피 요거 동그라미 정도 치세요. 신문이나 방송 요 동그라미, 여기다가 사람들이 모두 다 볼 수 있게 요거 세 개 동그라미, 홈페이지, 신문, 방송 동그라미, 홈페이지, 신문, 방송 동그라미. 자, 이런 걸 통해서 꼭 알 수 있게 하래. 꼭이야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화재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사람, 소방관서장은 중앙행정기관회장이나 지자체장 그 밖에 관련 기관에 꼭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대. 통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 화재 증명원의 발급, 관서장은 이해관계인, 관련돼 있는 사람, 화재 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증명 서류를 내줄 수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신청이 있으면 무조건 발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센터 가서 등본 뽑듯이 똑같이.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발급 신청서를 제시를 하면, 그죠? 그러니까 제출을 하면, 발급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여기 가보면 관서장은 필요한 사람에게 증명원을 신청인에게 발급을 해야 된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신청인은 본인의 신분증을 내줘야 된대. 맞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사 결과의 공표는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증명원 신청에 대한 것도 다 행안부령으로 정해요. 그죠? 그래서 올해 시험이 이게 나왔어요. 야, 근데 이것도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옳은 거 고르는 게 더 힘들죠. 화재조사 결과 공표에 대한 내용인데 관보라는 건 이거는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거거든.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돼. 아셨죠? 그리고 신문 방송 잘 안 나오는 건데 이런 게 나왔습니다 올해. 그리고 2번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협의를 꼭 해줘야죠. 오케이. 자, 이건 왜 틀렸어요? 행이죠, 행. 그죠? 소방관서장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과학적 전문적인 화재조사? 이런 거 없었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알 권리 충족이라는 것도 있었고, 맞나요? 이런 내용은 없었다. 과학적 전문적인 화재조사가 필요해서 이랬을 때 우리가 공표한다 라는 말은 없었죠. 그래서 아까 뭐가 있었냐면 유사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알리는 경우는 있었죠. 그죠?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은 없었다라는 거. 됐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 가보면 챕터 4 화재조사에 대한 기반 구축. 그래서 여기는 화재감정기관이라는 걸 만드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국가화재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셨죠? 그럼 이따가 저하고 한번 이것도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화재조사 기반 구축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